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자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코스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3년 전에는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양한 주도주가 증시를 견인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48% 뛰면서 3,0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우상향하면서 오전 10시 46분을 기점으로 3,000선을 돌파했고 마감 직전에는 3,022선으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선 돌파의 주역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우상향 곡선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4% 넘게 올랐는데요. 맥쿼리 증권의 목표가 상향 7조 원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4% 넘게 상승하면서 공모가 3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그림도 알아보겠습니다. 1.15% 오른 791선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우상향하면서 7점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4거래일 만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하면서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두드러졌는데요. 에코프로 BM 12% 급등하며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2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영업을 목표로 태국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아모레퍼시픽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중국 매출이 반등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쇼핑절 판매 호조, 국내에서는 전국민 소비 쿠폰 발행으로 투자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3,000선에 대한 축포가 터뜨려졌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축포가 더 뜨거웠습니다. 어제 짚어주셨던 카카오페이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페이 2회 연속 상한가 달성시켰거든요.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가장 뜨거운 인기를 저는 실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최고의 어떤 매매 폼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고 또 퍼포먼스를 매일같이 또 보여드리고 있죠. 그 퍼포먼스라는 게 사실 일주일에 상한가를 계속해서 잡아내 드리고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돌파 매매로 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선빵을 날리면서 또 시세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올라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저 혼자만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에 한 2, 3천만 원 버시던 분들이 지금 현재 5월달 들어서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한 1억 원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월 1억을 달성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작년에 좀
힘든 장이었잖아요. 사실 24년도 장이. 그런 장에서 그래도 버텨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정말 2, 3천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또 매일 하루에 1,000만 원씩이든 네, 그렇게 벌어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뭐 선수를 뛸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옆에서 이제 감독 역할을 해드리고 있고 또 코치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는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를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4월 달이에요. 3월 달에서 4월 17일,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계좌인데,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3%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계좌는 어떻게 됐죠? 65% 수익을 한 달 만에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억대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금 세팅이 억대로 되어 있는데 65%니까 약 6,500만 원.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벌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랑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 제자가 되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4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50%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약 5%, 4.59%, 코스닥도 5% 상승하면서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시보다 10배 강한 계좌를 만들어내면서 약 2달 동안, 그러면서 또 이분 같은 경우에 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약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현재 6,500만 원 벌겠지만 실제 만약에 증시가 4,000포인트를 가고 5,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월 억대를 계속해서 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상승 초입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증시가 더 많이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갔을 때 더 큰 손실로 남을 수 있는 장세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야 여러분들도 충분히 제가 말하는 월천이나 월 억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길래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이버, 카카오가 요즘에 정말 잘 가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네이버를 하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도 장중에 약 10%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보시면은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시세의 시작점,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 가고, 다음에 다음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상한가 갔죠. 매도는 왜 없냐라고 할 수 있죠. 상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굉장히 뭐 한 4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너는 최근에는 또 어떤 히든 종목을 제가 뭐 많이 여러분한테 얘기하진 않아요. 딱 방송 나올 때 하루에 한 종목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진 못하겠죠. 하지만 주식을 해본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아니면은 몇 번쯤은 거래해봤을 만한 종목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도주, 미인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수익률이 화려하긴 해요. 화려하죠. 170%, 100%, 뭐 65%, 이거는 또 175% 수익 났대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하나 시스템은 52%, 뭐 이런 식으로 120%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 거예요. 야, 너 170% 수익 났다는데 진짜야? 근데 너 이거 실제로 매매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증권방송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뭐 4월달, 뭐 5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여러분들이 사셨으면은 지금 100% 수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데 직접 같이 해보게 되면은, 매매를 같이 이 전문가 좀 인상이 좋다. 저는 인상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돈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인상도 중요하죠. 관상도 중요한데,
사실 근데 또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그분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실제 매매를 잘 안 이루어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매매를 했는데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뭐 5% 수익 실현했어요. 그 이후로는 매매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공략을 들어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1파동입니다. 1파동에서 이제 올라갈 때 여기만 해도 30%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파동은 이거죠. 이 종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3파동이 시작하는 시작점. 네, 여기서 이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약 100%. 여기서 아직도 시작 안 했다. 이러면서 말씀드렸었고 65%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음봉이 나온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추세적으로도 이탈이 안 나왔고 만약에 월요일장에 뭐 양봉이 하나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는 또 금방금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전부 다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흐름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진입하면은 당일날 몇 분 안에 아니면은 또 다음날 1박 2일 종가 베팅 경우에는 그럴 때 맥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곤 합니다. 자, 진짜로 그러면은 너는 매매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매매를 했죠. 네, 놀랍죠. 이 빨간색 화살표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다다닥 이렇게 있잖아요. 다다닥 다다닥. 파란 화살표도 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파란 화살표는 매도, 빨간 화살표는 매수입니다. 매수를 했고 이날 매수를 했고 파란 화살표는 이날 매도를 했다. 이 B라는 거는 바이고요. S라는 거는 셀입니다. 실제 보시면은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이 모든 상승 구간에 저 윤사무엘과 제 제자분들이 함께 했다는 거를 증명을 했죠. 이 타점을 통해서. 이 타점을 통해서 노란색 화살표 매수, 녹색 화살표 매도. 네,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월천 못하면 그냥 주식 접어라. 보통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예수금이 한 7천, 8천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금을 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못 번다라고 하면은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많은 종목 어떤 뭐 2차 전지에 물려 있든 뭐 어떤 다른 섹터에 물려 있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회전이 안 도는 건데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 단 한 번도 종목에 물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제가 1등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오션도 최근에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건 1월달에 주력, 1월달, 2월달, 4월달까지 주력이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점을 한번 보세요. 타점을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또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죠. 네,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네, 그리고 2파동, 3파동 이렇게 수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하니까 다음날 또 20%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늘조차도 여기 저점을 잡은 사람은 저였어요. 네, 오늘도.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5% 수익이에요. 이 안에서도요. 어제 오늘도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은 직접 매매를 했느냐? 매매를 하죠. 이런 식으로. 네. 오늘도 실제 매매하니까 B가 찍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매도를 하니까 또 S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네. 그러면 간 거 하면은 거의 3배 갔죠. 네. 3배 가는 동안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씻고 맛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수익을 즐길 수 있게 매일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션만 거의 15가 된대요. 이 15라는 게 이 종목이 15만 원을 가가지고 15가 아니라 이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요. 야, 왜 사놓고 너는 왜 그냥 버티면 되지 왜 안 파냐? 왜 계속 파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야, 나도 지금 사고 싶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면은 또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또 일부 물량은 또 보유하고 근데 흐름이 좋아. 그러면 다시 종가 베팅을 하든 장중 돌파 매매를 하든 하면서 매일같이 사고 파는 겁니다. 이런데 저점면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땐 또 돌파 매매도 하고 하면서 이 종목을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자, 하나오션의 형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90만 원, 100만 원 사이죠. 근데 제가 8, 90만 원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공략을 여러 차례, 세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90%, 50%, 30%인데 여기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그러면서 대폭등 전조 현상이 지금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다음날 폭등이 나왔죠. 거의 20% 넘게 2차 VI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단기적으로 3거래일 동안 31%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좀 음봉이 나왔죠. 저는 이 종목을 좀 피드백을 드리면은 차라리 이 7만 원을 넘어가면은 좀 약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사실 10만 원, 뭐 15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약에 돌아 나가려면은 이 고점을 뚫으면은 저는 이제 붙으려고. 근데 이 구간에 아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96,000원 정도로 돌파를 하면은 16만 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스타트를 끊으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고 그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동참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2차 랠리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일가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시스템 진짜 매매했어. 매매 주구장창하죠. 매매 주구장창하죠.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전부 다 매매하죠. 이분들 보시면은 왜 타점이 다 똑같아요? 제가 감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분들 제 제자분들은 선수예요. 저는 감독, 코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는 더 불타기를 하세요.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세요. 이러면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은 현대로템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2주 동안 54%.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애초에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떨어질 종목이 아니라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뭐 1, 2주간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한테 현대로템 2주 전에 20만 원 간다. 눈 딱 감고 매수해라. 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확신이라는 거는 실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 윤사매를 따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저도 또 현대로템도 한두 입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증권방송계에서는요. 어떤 분은 뭐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애널리스트 성향의 종목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다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돈만 법니다. 네. 내가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시고 내가 주식시장에 와서 한번 돈을 쓸어 담아보고 싶다. 월 1,000, 월 억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일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이런 투자 인사이트는 방송 시간 외에도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AI 테마 정책 가시화로 주목받았고 핀테크 테마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 속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AI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서 AI 3대 강국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AI 인프라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SK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과 손을 잡고 7조 원을 투자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대 1기가와트까지의 구축 소식을 전했는데요. 1기가와트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8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수요입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투자 소식에 AI 테마에 훈풍이 깃들었는데요. 오늘 강했던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강했습니다. 각각 오늘장에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1위 그리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핀테크 테마 짚어볼 텐데요. 신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됐고 그동안 신중론을 보였던 한국은행의 총재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서도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글로벌 규제 움직임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개별 호재가 힘을 불어넣었는데요. 태국의 가상은행 사업자 인가를 떠내면서 국내 인터넷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남아 시장의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한가로 마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각각 신고가 경신하면서 14%, 10%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AI 그리고 핀테크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테마를 설명해라라고 하면은 AI 플랫폼이죠. 어제도 이제 네이버란 종목을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이유 바탕에 최근에 이제 초대 AI 미래수석 기획수석의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이 임명이 되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AI 100조 시대, 100조 투자 계획을 하겠다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GPU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네이버가 이제 파트너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이 뭐 성장주예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매년 성장을 매년 해주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5,400억 정도 이렇게 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 현재 PER은 약 20배 수준밖에 안 된다. 성장주인데 20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로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 카카오랑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50.4배 정도의 이제 PR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정책 수혜주 최선호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글로벌 사업 수주 확대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장기 박스권을 뚫었다는 거. 근데 그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뚫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치 투자자도 따라 들어왔고 중장기 투자자도 따라 들어왔고 헤비급 트레이더들, 뭐 100억대 트레이더들 또 같이 따라 들어왔고 외인 기관 다 함께 따라 들어와서 그 구간을 함께 뚫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렸죠. 좀 약간 여러분한테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야, 너 단타 전문가인데 왜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썸네일도 보시면은 자극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야 되잖아요.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3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해봐요. 다른 분들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것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당장 올라갈 건데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산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근데 실제로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갈 거라 봅니다. 네, 일봉 한번 보시면은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졌죠. 2조 5천억. 2조 5천억. 아,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아요. 돈 없는 척 하는데 어디선가 긁어와서 쏴요.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아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에서는 이 종목이 쌍바닥을 자주 만든다. 그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작은 쌍바닥이 나오든 큰 쌍바닥이 나오든 이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승 초입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한 1년, 2년, 3년, 4년. 이게 4년간의 박스권이에요. 거의 3년, 4년간의 박스권.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가치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이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대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는 어제 뭐라고 그랬었죠? 2년 동안, 1년 동안 기다려왔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주봉을 볼 텐데 오늘 아까 28만 원 선까지 도달했더라고요. 넥스트 트레이드 보니까 일단은 1차 저항은 28만 원 구간이 맞아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오늘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가열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정도는 만약에 어제 그제 샀다라고 하면은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다만 이런 식으로 눌릴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셔서 상방에 베팅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그 다음에는 34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8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3만 원대 상승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만 원까지 가죠. 지금 하나오션 3만 원대 뭐라 그랬어요? 상승 초입이다. 9만 원까지 가죠. 지금 99 구간이에요. 하나오션 3만 원대, 두산 에너빌리티 3만 원대. 지금 여기 구간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뭐 손실 볼 수 있죠. 잠깐. 하지만 한 몇 주 돌이켜 보면은 어느새 이 종목은 여기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했죠? 자, 장중에 이거 거래량 이상하다. 야, 거래량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1분봉에 막 300억에서 400억씩 찍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사야지 그냥. 뭐 돌파 매매고 뭐고 그냥 사세요. 그리고 나서 야, 이 큰 대형주가 사자마자 한 10분 20분 만에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 6%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 큰 대형주가. 이 묵직한 대형주가. 자, 그래서 야, 이거 세네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이 고점 넘겨주면 내가 또 살게. 그러면서 종가 베팅이랑 돌파 매매랑 비슷하게 해서 다음날 어떻게 됐죠? 7에서 9%또 차익 실현 일부. 한 40% 정도만 차익 실현. 왜? 또 기회 주니까 이런 데서 또 샀어요. 어제 종가, 오늘 아침 저가. 여기 산 사람이 저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됐죠? 올라갈 때 그리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8에서 13% 상승하면서 또 조금 팔았죠. 왜냐면은 단기 가열 공시 나올 거예요. 8시 지나면요. 그러면은 또 월요일 되면 살짝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살려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했고 실제 너 매수했어. 증명하려고 다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이죠. 6월 20일 9시 15분 24만 8천 원에서 23만 5천 원. 보시면은 여기 22만 4천 원에서 6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35분 다 사죠. 4번, 5번 말씀드렸어요. 4번, 5번. 근데 이게 또 안 보이잖아요. 4번. 그래서 제가 네이버라는 종목을 왜 80만 원, 100만 원대까지 보는 이유는 월봉을 보기 때문인데 월봉상에서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 로그 차트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까지는 열어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상단은 80에서 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흐름이 뭐 거래량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지금 현재 상승 초입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간은 상승 초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벌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은 부담스러워서 못 사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돈 복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월천 또 월억대 이런 식으로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일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I 플랫폼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관련해서 네이버 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장중 대응은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네이버 짚어주셨는데 네. 카카오 안 짚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카카오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는데 모멘텀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소버린 AI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생태계 국가 내재화가 핵심인데 이번에 뽑힌 하수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가 한국 대표 AI 기업 서너 개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거죠. 뽑아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5,000장을 그냥 몰아줘야 된대요.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지금 후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후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PR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으로 보면은 비싼 건 사실이지만 성장주잖아요. 일단 그건 배제해주고.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기본소득,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죠. 이 이슈 등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기반 현재 플랫폼 확장 중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와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어떤 저평가다, 뭐 고평가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이 기업은 지금 정부 정책에 굉장히 가장 걸맞는 기업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트레이딩 하시는데 아니면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데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3일 연속 양봉. 자, 오늘 했어도 당연히 했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매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자, 저는 이때는 비중을 좀 오늘 장중에 매매를 했었거든요. 돌파 매매로.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좀 팔고 갔어요. 팔고 가고 일부 좀 남겨두고. 왜 그러냐면은 갭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왜 AI 플랫폼 쪽이 워낙 강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상한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떠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 끝나면 음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는 70이라고 생각해요. 갭 뜨고 음봉.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갭 뜨고 음봉이 나올 뻔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베팅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가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봉이면 가장 좋고요. 장대 양봉이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만약에 내가 샀다, 곧 종가에 샀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이평을 보면은 이평이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장기 이평은 아직 못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려는 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죠, 항상.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 하나오션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작년 11월 달에 1차 파동이 나왔어요. 11월 달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1월 달에 여기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파동은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인 랠리가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평이 지금 막 돌려냈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려는 힘도 은근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존서머한테 눈물을 보이시죠?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오션의 이 자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자리. 이평을 돌려냈는데 떨어져요. 이건 장기 이평이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니까 그때부터는 다 이뻐지니까 이평선이.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세는 전환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런 고점들과 저점이 낮아지는 파동을 보였다가 이 직전의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어떻게든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카카오는 여러 차례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63,500원에서 63,000원 어디냐, 언제냐, 6월 20일 1시 1분 1시 1분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 돌파하길래 여기서 돌파하길래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 4% 주길래 일부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일부 매도하고 2시간 만에 또 6% 정도 상승하면서 저 윤사모가 함께 하신 분들은 또 큰 이 대형주를 가지고 또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한 2주,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오히려 대형주 매매나 우량주 매매, 뭐 대형주 돌파 매매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셨잖아요. 하나오션도 보셨을 거고. 그래서 최근 3일간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카카오와 네이버였죠. 네카오라고 합시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점은 전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 전환도 완벽하게 이뤄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 장기평이 끌어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종목이 잘 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오션 처음 나왔을 때 흥분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셋빅 나왔다. 진짜 이거 크게 갈 것 같다.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왕이 귀환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얼마 잘 갑니까? 근데 이 종목들도 앞으로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또 핵심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윤섬회가 네이버, 카카오 뿐만 아니라 이 주식시장 한번 씹어 먹으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섬회가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정부가 AI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AI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카카오의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 올라왔는데요. 카카오페이의 투자 전략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나왔네요. 어제 짚어주시고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했는데요. 네. 국내 정책, 해외 모멘텀, 계열사 호재까지 겹치는 게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 전략 어디까지 보시나요? 사실 이거를 이제 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게 6월 9일이랑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양 이틀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더 제가 좀 놀라 자빠졌던 거, 네. 제가 오늘 상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얘가 투자 경고예요.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투자 경고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네. 대형주들은 더더욱 더 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나 신용이 돼야 시세에 어떤 거래 대금이 쫙 붙어주면서 시세 탄력이 나오는데, 얘는 투자 경고인데 오늘 상한가를 보냈어요. 이건 첫 번째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뭐 LG CN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과에 걸리면서도 오늘도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좀 미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시장이 미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쳤죠. 이 종목도.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모멘텀, 제도화 수혜, 디지털 자산법 발의로 인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될 거고, 정부 이 이유는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가 가입자가 4,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인구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국민 플랫폼으로 결제 인프라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증권 이런 금융 계열사와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조금 카카오 본주보다는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니어스라는 법안이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하원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정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미증시에서 관련주인 서클이라는 종목이 IPO를 했는데 최근에 500% 폭등 랠리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이랑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상한가를 잡았었거든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전날에는 뭐 코나이나 쿠콘이나 종목도 상한가를 잡아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다. 이거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카카오나 네이버랑은 좀 달라요, 또 느낌이.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바로 직행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고를 먹었는데도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주봉상 이 박스권을 또 뚫었다. 오늘 종가로 뚫었다는 거는 그 다음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카카오페이 여기서 상따를 한 거죠. 여기서 상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두 차례 상따를 했는데, 보시면은 가격 전략 오늘 6월 9일 월요일 47,000원, 46,500원에서 9시 50분 정도경에 제가 공략을 했었고요. 6월 20일 오늘이죠. 3시 10분에 75,500원에서 74,500원. 저도 한번 개입을 했습니다. 이 시세 저도 따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상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는데, 그 38선이라고 있어요. 38선을 한 번도 이탈 안 하잖아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쁘죠. 기술적으로도.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저도 이거 진짜로 설마 이게 상한가를 간다고? 고민을 한 거 한 10분 동안 했어요. 여기서 못 참고 저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장대 양봉이 빵빵 쏟아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제가 여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그러면은 월요일 날 또 재미를 좀 크게 보겠죠. 저와 제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6월 9일에는 이땐 고민 안 했죠. 그냥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잠궈가지고 매도도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한 다음 날 20에서 26% 수익 줄 때 다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주라고 해서 뭐 상한가 간다고 해도 뭐 갭이 적게 트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뜨거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오후장 상한가잖아요. 이거는 갭이 높게 뜰 거라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상한가가 10시 전에 들어갔어요. 11시 전인가요? 11시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떠요. 근데 다만 오늘 들어간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몇 시에 들어갔죠? 1시 10분에 들어갔죠. 3시 한 15분 정도에 들어갔어요. 15분 정도에. 15분 16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이 그렇게 높게 뜨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가지고 이제 상한가 뭐 D+1 매매, 뭐 D2 매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기회 많겠죠. 그러면요. 다음 주 월요일 뭐 화요일이 되었든. 왜냐면은 2번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미치고 날뛴다는 소리예요. 뭐 눌림이 되었든 뭐 종가 베팅이 되었든 뭐 장중에 돌파 매매가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 이제 별들의 잔치라고 하죠. 그거를 별들의 축제라고 하죠. 그런 축제에 나도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삼회가 지금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네이버 함께 매매해서 한번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정말 많이 풀 거예요. 뭐 지역 화폐로 풀든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풀든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카카오밖에 없다. 카카오가 굉장히 핵심이 기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 150조에서 200조는 풀 것 같아요. 돈을.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150조 풀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보다 덜 풀까요? 더 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올라갈 겁니다. 지수 올라갈 거예요.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갈 거고요. 부동산 지금 난리죠.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좌 안 준대잖아요. 계좌를 안 준대요. 한 달에 1, 2억씩 올라간대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돈을 풀면요. 그러면 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을 못 샀다라고 하면은 계좌 퀀텀 점프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상쇄시켜가면서 나아가려면은 주식으로 계좌 퀀텀 점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버실 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냥 뭐 좀 저점에 있는 것 같아, 얘는 좀 싼 것 같아, 사면은 여러분들이 계좌 퀀텀 점프 하기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식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제대로 주식으로 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서 제가 열심히 감독 코치 도와드릴 테니까 꼭 만나서 월 1,000, 월 억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강세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왕이 될 강세주, 왕자의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도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법서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왕이 될 종목 카카오페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8만 원 고지까지 올랐는데요.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간 건 맞잖아요. 멋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갭이 막 높게 뜰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좀 늦게 들어갔어요. 오후장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뜨기보다는 갭이 안 뜨고 나서 눌렸다가 재차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만약 갭이 높게 뜬다라고 하면은 히든 종목을 가져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갭이 안 뜰 것 같으면 가져와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탑픽이다.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서 다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또 안 눌릴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네. 한번 가져왔고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면은 저는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은 새로운 금융 혁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핫 키워드인데 새로운 신선하다. 주식은 언제나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자, 단순한 논리예요. 지역 화폐 무엇으로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금융 서비스 무엇으로 해? 뭐가 가장 좋겠어? 물론 뭐 코나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4,200만 명을 사용하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그룹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정부와 지금 아니면 뭐 이재명 정부와 굉장히 좀 일치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로 할 거야, 삼성페이로 할 거야.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네, 4,200만 유저 카카오 말고 또 누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줄 요약을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 주에는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한 74,000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격 밴드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10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67,000원 잡았는데 74,000원을 잡은 이유는 여기 상단이라서 그래요. 이런 데가 지지 저항이 뚜렷하니까 주봉상 또 넘겼고 그러면은 여기를 도달하면은 그 다음 매물대가 뭐 한 이 정도 라인이잖아요. 이 정도? 그럼 1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이 15만 원이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한테 수익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올려서 주식과 물화제가 된 윤삼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카카오페이 오늘 바로 상한가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상승률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AI, 블록체인 그리고 핀테크가 강했습니다. AI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 가시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네이버 출신의 인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 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늘도 코스피 거래대금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도 이어서 알아봐야겠죠.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카카오페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짚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